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이 간다 이성근입니다. 마테오른 얘기를 좀 할까 인사드립니다. 저희 버킷리스트였고요. 작년에 엉덩이 대장이 간다라는 이 채널을 만들면서 앞으로 놀러 많이 다녀야지, 뭐 재밌는 데 많이 가야지, 그리고 그 다녀온 데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채널을 좀 만들었고요. 처음에 사실은 1편이 저희 와이프의 전시회 영상이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제 좋아하는 테니스 영상 뭐 참관 광고 영상 좀 만들고, 그래서 올해 제가 올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체르마트 스위스 체르마트 마테호른을 다녀오기로 갑자기 결정이 되어가지고요. 다녀온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였고, 첫째가 제가 자녀가 세 명인데 첫째가 이번에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첫째가 소원이 뭐냐 이게 제가 물었더니 여행을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와이프하고 그 계획 중에 평생 계획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로마 그리스 신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참에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근무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출발을 했고요. 저는 마테오른 보고 다시 귀국을 했고, 두 사람은 이제 스위스 거쳐서 로마 그리스까지 이렇게 가고 이제 귀국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테오른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할까 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마테오른 보러 가기 전에 체르마트 영상을 한 30개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체르마트 막 검색해가지고 마테오른 검색하는 모든 영상을 거의 다 봤거든요. 되게 도움이 됐고, 저도 영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리는 게 또 제가 받은 도움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4월 9일 날 갔거든요. 4월에 영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상들이 다 이렇게 뭐 트레킹하고 고르노글라트 전망대에서 뭐 한두 시간 트레킹하면서 호수에 비친 마테오를 보고 뭐 이런 이제 영상이 너무 많아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4월이면. 근데 마지막에 본 영상이 4월에 갔는데 눈이 쌓여 있더라 이런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 다 하고 호텔까지 다 잡고, 근데 알고 보니까 4월에 눈이 쌓여 있대요. 그래서 4월에 스키장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러면 그럼 트레킹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약은 다 했고 그래서 다녀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4월에 가시면 스키 마지막 시즌이라서, 스키 시즌의 막바지라서 여전히 체르마트에서는 스키 타는 사람이 엄청 많고요. 여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트레킹 5대 호수 걷고 막 그 호수에 마테오른 봉우리 비치고 이런 거는 못 봅니다. 눈길이라서 걷기 힘들고 호수는 다 얼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더 가야 되겠어요. 저는 트레킹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뭐 제가 스위스 트레킹을 꼭 한번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요즘 스위스 트레킹이 되게 좋거든요. 용포라고나 뭐 33번 트레킹 코스나 뭐 되게 많아요. 체르마트도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유로 활중료가 올라오기 전이죠. 지금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유로 활중료가 엄청 급증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1월 달에 예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가 비쌀 때 가지는 않았고요. 날씨가 조금 변수였긴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4월에 눈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고, 가기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하권이다 이래가지고 체르마트는 되게 높은 해발이 뭐 거의 3,000m급이어서 막 이렇게 되게 방한 옷을 많이 들고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네, 짐은 이만큼 있었는데 다행히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준비는 유튜브가 엄청 큰 도움이 됐고, 역시 여행은 다녀온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게 더 흥분되는, 더 재밌는, 더 의미 있는,
그래서 저희 첫째랑 와이프랑 세 명이서 막 엄청 여행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아하고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얘기를 좀 드리면 대한항공으로 출발을 했고요. 보통 이제 7위로 가게 되는데 체르마트를 보려면 직항이 두 개죠. 물론 있는 편이고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직항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비행기는 유로할중용 인상 전이라서 비싸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비쌌지만 제 생각보다는 좀 덜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게 애매했어요. 11시 5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녁에 거의 한 5시, 6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공항에서 빠져나오면 숙소 가면 거의 7시였고 그래서 저희는 취리 호수까지 조금 걷는 제가 트레킹을 좋아해서 세 명이서 열심히 좀 걸었습니다. 딸도 사실은 스위스를 되게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스위스의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좀 느껴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사실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세계 1위 여행지가 스위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스위스의 단점은 뭐냐면요. 물가가 너무 비싸다.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나중에 체르마트에서 점심을 세 명이서 함께 먹었는데 그냥 퐁도 하나에 뭐 샐러드 하나에 뭐 하나 시켜서 넣었는데 17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싸서 영상 보시면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확실히 그런 게 물가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취리 도착해서 그날은 호텔에 이제 체크인하고 좀 걸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었고 시차 적응이 좀 있어가지고요. 되게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날 뭐 저녁에 7시에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근처에 한두 시간 정도 걷고 거의 한 10시에서 10시쯤 됐을 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호텔 조식을 하고 체르마트로 이동을 했죠. 스위스 패스가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스위스 패스는 찾아보시면 아는데 뭐 저희는 3일짜리 끊었고요. 그래서 첫날 공항에서 취리 시내로 들어올 때 열차 타고 그다음에 체르마트 가는 열차. 스위스 패스가 있으면 모든 교통 대부분의 교통은 다 그 스위스 패스로 되거든요. 고르는글라트 올라가는 거는 50% 할인이 좀 되고 몇 개 빼고는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스위스 패스는 하고 가셔야 되고요. 저희는 3일만 있을 거라서 3일짜리 했고 마지막 날은 이게 제 공항으로 이동할 때는 따로 지불을 했습니다. 3일, 4일 거는 없더라고요. 3일인가 5일인가 뭐 이래가지고 3일짜리 선택했고 어쨌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체르마트로 출발을 했고 1번 갈아타서 체르마트 갔고 체르마트에서 점심 밑에서 시내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숙소를 약간 그 산 중턱에 있는 데로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숙소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체르마트 시내 밑에는 굉장히 숙소가 많습니다. 굉장히 숙소가 많고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좋은 숙소가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밑에도 주무시는데 위에 이제 고르는글라트 가는 산악열차 타고 올라가면은 숙소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한 군데에서 숙박을 일부러 했습니다. 저희 또 버킷리스트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마테오른이 잘 보이는 뷰라는 영상을 보고 제가 혹해가지고 와이프를 설득을 해서 비싼 숙소로 하긴 했습니다. 조금 후회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녁에 체르마트 도착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시내 투어 한 2시간 3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숙소로 올라가서 저녁 먹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고르는글라트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짐 찾고 체크인해서 다시 취리로 넘어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셋째 날은 중간에 베른을 거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뭐 준비를 그 정도까지는 안 해서 취리에서 체르마트 가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출발할 때 보니까 취리에서 체르마트 가는 길에 보니까 중간에 베른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베른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스위스 가기 전에 스위스 영상 막 보다가 베른이 괜찮다는 영상 당일치기로 하기 좋다는 영상들이 좀 있어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갑자기 베른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설득해서 3명이서 반나절 정도 베른에서 들렀다가 취리로 넘어와서 그렇게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 시간이 13시 20분, 그러니까 1시 2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랑 아내랑 딸은 로마로 넘어가야 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아침에 같이 공항으로 와서 먼저 보내고 저는 1시 20분
스위스 항공 타고 왔습니다. 스위스 항공 타고 인천에 도착했더니 거의 7시 반쯤도 됐더라고요. 30분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출근해서 바로 급부를 했습니다. 그런 일정이었고요. 숙소 얘기를 좀 하면 숙소는 이렇게 좀 비싸기는 해요. 물가가. 그래서 첫날은 이제 취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취리에서 근처에 취리의 중심에 있는 제일 뭐 저는 중앙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제일 큰 중심지에 있는 중앙역 근처에서 잤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은 숙소더라고요. 싸고 가깝고 거의 역에서 걸어갈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한 5분 걸었나요?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호텔 검색을 했고 한국인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별 3개짜리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싼 호텔은 수준이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니었지만 가성비가 갑이다. 그 호텔에서 딸이 또 체크인 그 예약을 해서 거기서 하루 잤고 아침 식사 괜찮았던 것 같고요. 방이 비좁지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그냥 도착해서 자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했고 둘째 날 숙소는 이제 체르마트 가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시내는 많지만 그 위에 산장 개념처럼 산에 있는 숙소가 3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급을 선택을 했죠. 처음에 높은 데 있는 3층급 이상에 있는 고르너글라트에 있는 숙소는 뭐 후기를 보니까 약간 고산병이 올 수도 있다. 뭐 3층급이 넘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안나푸르나를 다녀와서 괜찮았지만 또 두 사람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낮은 곳에서 찾았는데 두 번째 저희가 선택한 데가 제일 그 마테오론이 잘 보이는 가깝게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야외 온천도 있고 조그마한 풀이었지만 뭐 한 5명 들어가면 좀 비좁을 정도의 사이즈는 뭐 저희 와이프가 또 온천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야외 온천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실망이었어요. 좀 그 비수기였는데 비용이 1박에 1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실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방이 없어서 마운틴 뷰, 그러니까 산이 보이는 마테오른 뷰가 아니라 그냥 마운틴 뷰였고 뭐 방도 침대도 3개가 아니라 2개 플러스 소파를 개조해서 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예약을 했고 유튜브를 보니까 예약을 하고 한번 지나서 들어가면 더 싼 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방이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역시나 유튜브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마테오른 뷰가 있는 거예요. 가격도 5만 원 차이,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바꿨죠. 아고라로 진행을 했는데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마테오른 뷰에서 본다고 잔다고 좋아하고 예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테오른 뷰는 없고 그냥 마운틴 뷰래요. 근데 그래도 막 따졌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직도 그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이 그 사건으로 한번 이렇게 좀 훼손이 되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호텔이 뭐 비싸기도 했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저녁은 맛없더라고요. 되게 짜고 저녁에 스페셜이라고 그게 이제 포함이 돼 있는 패키지 금액인데 저녁은 되게 기대했는데 저녁도 맛도 없고 차라리 쿱이 더 맛있고 막 이런 어쨌든 그랬습니다. 야외 온천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대여섯 명 들어가면 이게 좀 좁고 뭐 다른 사람도 뭐 있었으니까 같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조금 별로였던 것 같고 뭐 오직 좋았던 거는 마운틴 뷰였지만 그래도 베란다가 있어서 문 열고 나가면 밤에 마테오론을 볼 수 있고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첫날은 도착했는데 구름이 너무 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은 이제 너무 좋아서 밤부터 너무 선명한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영상에도 나오지만 황금 호른이라고 하는 마테오른 꼭대기가 황금색으로 변하는 그런 뷰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호텔의 그런 이벤트는 좀 있었지만 너무 마테오른의 경험이 좋았습니다. 체르마트도 되게 좋았고요. 숙소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1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7일로 돌아와서 숙박은 그 기차에서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미리 예매를 했는데도 호텔이 그날 토요일 날 저녁이어가지고 호텔이 다 만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옆에 트램으로 세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했고요.
3명이 한 50만 원인가? 별 4개짜리 호텔이었는데 되게 괜찮았고 아침 조식도 되게 맛있었고 서비스도 좋았고 하여튼 그 두 번째 체르마트 마테올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검색해 보면 아실 거거든요. 그 호텔 빼고는 네,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친절합니다. 유럽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요. 어쨌든 숙소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뭐 스위스 영상 보면은 뭐 한 달 살면 한 숙박비만 400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비쌉니다. 근데 체르마트 영상들 찾아보시면 체르마트 시내는 되게 싸고 전망 좋은 되게 싸고 전망 좋은 호텔들 숙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얘기 조금 할까요? 식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째 날에 취리 도착해서는 저희가 저녁은 그냥 쿱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에는 식사가 진짜 맛있어요. 취리에 도착을 했는데 배도 별로 안 고프죠. 1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너무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쿱에서 간단하게 호수 앞에서 먹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 나오니까 저식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너무 괜찮고 그리고 둘째 날에 체르마트로 이동해서 점심에 저희 딸내미가 가장 먹고 싶어 했던 퐁듀를 먹었습니다. 갔는데 비수기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유명한 식당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랬더니 뭐 비수기라서 아직 스키 시즌 끝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되게 비쌌습니다. 17만 원. 아, 진짜 간단하게 먹었는데 17만 원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17만 원은 좀 비싸죠. 그리고 저녁은 이제 호텔식 했고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호텔식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점심은 베른에서 점심을 당일치기로 했으니까요. 당일에서 베른에서 간단하게 그냥 아이스크림이랑 주전부리로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조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점심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저녁은 이제 호텔 들어와서 근처에 식당이 마땅히 없고 뭐 배도 별로 안 고프고 그래서 컵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컵라면 먹고 그렇게 했고 아침 조식 마지막 날은 아침 조식하고 점심은 또 비행기 타면 11시간 동안 또 밥 주니까 점심은 패스하고 안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2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는 제대로 먹은 거는 뭐 17만 원짜리 한 끼 먹었고 나머지는 조식 뷔페 간단하게 쿱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부연 설명이 되게 많은데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마테오른 다녀오면서 경험했던 이 준비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마테오른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좀 준비를 해서 계속 마테오른 관련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게 뭐 좀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한 반백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이벤트가 몇 개 있거든요. 물론 뭐 여행으로만 따지자면 일단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네팔 히말라야 갔다 온 거랑 산티아고 갔다 온 거랑 그다음에 뭐 제주 올레길 4번 완주한 거랑 그다음에 국립공원 다 돌아다니면서 등산한 거랑 그다음에 일본 북알프스 다녀온 거랑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 더 있네요. 그 캐나다 오로라 보러 갔다 온 거랑 가족끼리 다 같이 다녀왔었는데 근데 막 그 중에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라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마테오른 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마테오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3대 미봉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차푸차레는 다녀왔고 그다음 아마다블람 맞죠? 아마다블람?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가는 길에 보이는데 거기는 제가 차마 못 갔고 아직까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마테오른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30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30년 전에 융프라우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스위스 코스 중에 체르마트가 빠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6개국을 돌다 보면 동선 때문에 체르마트는 안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마테오른이 있는 걸 알고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버킷리스트였고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해결한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마테오론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첫날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요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식사 기다리는 동안에 또 한 번 나갔다 오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디저트 먹는 동안에 또 좀 나갔다 오고 그 정도로 제가 마테오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도 마테오른 시내에서 제일 잘 보이는 그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서 한 1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는 저희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저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제르마트에서 마테오르는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죠. 제주 올레길을 그냥 한 15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 7코스를 딱 갔는데 7코스에서 그 딱 한 장소에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은 적이 있었어요.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인생 뭐 이런 얘기 생각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누구인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막 이런 쓸데없는 잡생각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트레킹이 주는 매력이 그런 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마테오른을 보면서도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1시간 동안. 앞으로 저의 인생의 계획, 그 자연의 웅장함과 자연의 그 대단함을 보고 있으면 일단 인간은 초라해지고 우리 삶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인간은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은 짧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게 자연이 주는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마테오른의 영접은 그랬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좀 꼈어요. 구름이 껴서 보였다가 들어갔다가 뭐 한쪽 면만 보여줬다가 뭐 되게 약간 밀당하는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마테오른을 봤다는 거 실제로 영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테오른의 인상은 이제 고르노 글라트로 가는 그 산악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숙소가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에 특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악 열차 타시면 무조건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마테오른이 잘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왼쪽도 되게 전망이 좋아요. 정말 산악군이 되게 좋거든요. 어쨌든 그 올라갈 때 되게 가까워지는 그 내게 오시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그런 기분. 그리고 숙소 도착해서도 첫날은 구름이 좀 많아서 잘 안 보였지만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보고 또 좀 잤다가 새벽에 일출 때 또 깨서 아침에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마차푸차레는요 네팔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는 지점 바로 밑에 산장이거든요. 마차푸차레가 해발이 6,997m인데 그것도 바로 앞에서 보이기는 해요.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마차푸차레 캠프 그 산장에서 로지에서 자면 바로 밑에서 보는데 느낌이 좀 뭐가 다르냐면 마차푸차레나 안나푸르나는 거기에서 자면 눈보라가 너무 치고 고산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즐기지를 못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탈출해야 돼. 나는 여기서 있다가는 눈사태에 고립될지 몰라. 지금 나서지 않으면 눈사태로 진짜로 사망사건도 있고 했으니까. 그리고 고산병이 와서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차푸차레를 보면서. 차라리 마차푸차레 로찌보다는 좀 더 밑에서 마차푸차레를 보는 뷰는 괜찮지만 그래도 되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는 4, 5일 정도의 트레킹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마테오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호텔에서 굉장히 좋은 안락한 그리고 심지어 온천 물 안에서 마테오르를 보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를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 3대 미봉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싼 호텔이었기 때문에 이게 밤에 아침에 일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고 호텔 서비스는 별로였지만 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 거의 기억에 남는 몇 순간이 아닐까. 특히 트레킹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았던 그런 마테오른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른의 뷰는 이제 오르느 글라트 전망대에서 보는 뷰가 또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오르느 글라트는 3,000급이 넘기 때문에 거의 시선이 동급으로 보거든요. 저희 숙소에서는 약간 우르르 보는 경외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르느 글라트 전망대에서는 거의 동급으로 시선이 같기 때문에 또 거기서 보는 뷰는 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빙하가 있기 때문에 빙하가 또 다르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고르노글라트 전망대까지 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이 정가는 왕복으로 96프랑이고요. 스위스 패스 할인 50% 받아도 48프랑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따지면 9만 원 좀 넘는데 그 열차 한번 왕복 타는데 9만 원이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고르노글라트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그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그 영상 남긴 사람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뭐 여기서 보는 것도 충분한데 굳이 고르노글라트 전망대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멘트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가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놀랬던 거는 고르노글라트를 이제 첫 산악열차 첫 번째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스키 타는 사람이 한 100명은 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많이 타셔가지고 내리자마자 거의 뭐 90% 이상은 스키 타고 그 전망대에서 내려가더라고요. 그 체르마트 거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스키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4월에도 스키장이 개장하는 폐쇄되지 않는 그리고 호수가 되게 다양하고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신혼여행으로 뭐 체르마트 스키 타러 갔다 오시고 뭐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리고 스키 타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키는 못합니다만 막 코스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풍광도 좋고 이뭐 마테오를 보면서 달리는 거잖아요. 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생에 즐거울까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스키를 좀 배워서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테오른의 뷰에 또 그 마지막은 내려오면서죠. 저는 이제 왼쪽에 앉아야 되겠죠. 내려오면서 보는 뷰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내려오면서 막 영상 찍고 그러니까 딸이랑 와이프가 막 신기한 듯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영상 그때 찍은 영상을 엉덩이 대장에 올릴까 하다가 조금 더 좀 그 퀄리티 좋은 영상을 올리고자 이렇게 따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여행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갔다 온 사람들 본인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그 감동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오는 그런 벅찬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벅찬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갔다 오니까 부러워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얘기해 달라시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만약에 트레킹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날씨가 4월이 아니라 눈이 아니라서 한 6월달, 7월달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트레킹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틀 정도 머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루는 고르노글라트 전망대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 내려오는 두세 시간 코스에 그 뭐 이렇게 호수에 비친 마테오른도 보고 트레킹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 30년 전에 스위스에서 융프라우에서의 트레킹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체르마트도 트레킹을 하고 싶었는데 4월에 눈이 쌓였을 줄은 나중에는 알고 못 갔지만 못했지만 다음에 간다 그러면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 고르노글라트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트레킹하는 코스로 하루 잡고요. 둘째 날은 저 순회가 5대 호수 트레킹도 있거든요. 다른 이쪽으로 고르노글라트 가는 전망대 말고 다른 거 타고 올라가면 이 순회가 5대 호수 트레킹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반나절 걸리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비치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숙박은 비싸니까 뭐 1박 2일 정도만 해서 체르마트에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둘째 날에 원래는 이제 제 계획은 순회가 5대 호수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전날 그 어차피 트레킹도 안 되고 전날 뭐 전망대까지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날 워낙 많이 봐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일찍 이동을 해서 대신에 베른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베른에서 반나절 베른은 반나절만 봐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베른도 간 김에 한번 들러서 봤고 그 다음에 7일로 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을 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기 전에 많은 영상 정말 많은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찍어주신 분에게 되게 감사했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책으로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의 체르마트 마테오른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의 버킷리스트 또 하나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